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이니까 국민을 보다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선관위 시스템도 여느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완벽할 수 없거든요.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고 또 미비점과 개선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계속 검증을 받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속구리 투표로 국민의 지탄이 있었을 때도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때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저해를 사유로 거부를 했었는데 당연히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비리나 문제점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개선이 되는 것이지 왜 독립성이 저해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감사원은 감사할 때만 감사를 하는 것이지 선거기간에 감사원 직원이 와서 상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중앙선관위가 외부 통제도 지금 말씀하셨던 헌법상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통제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내부 시스템도 통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근인 것은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헌법 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위원으로 구성되죠. 네, 예, 그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근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 현재 노태혁 위원장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상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거 이외에 월 2회 정도, 그러면서 한 달에 한 3번 정도 출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중요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장이 물론 뭐 사무총장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표기관의 대표자가 지금 한 달에 지금 3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불과 지금 4일 전에도 대법관으로서 법원 판결을 했어요. 대법관도 지금 일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직군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상근으로 하면 저는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선거가 예전보다 많아졌고 위탁 선거 관리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비상근 체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적인 일단 공감대가 필요한 그 입법적인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태생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정도로 드릴게요. 조금 자세하게 예,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 약간 성역처럼 비춰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상호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가 사실상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비판도 지금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그 감사원 채용 비리가 있었을 때 결국 어쩔 수 없이 감사원 감사를 처음으로 수용했는데 이게 오랜만이 아니죠. 거의 최초로 외부적인 통제를 받다 보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마 국민들께서 이제 다 잊으셨을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선관위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분의 자녀가 그 경력 경쟁 채용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게 보면은 불필요한데 일부러 한 명을 뽑았어요.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줬다는 것이고 면접위원 3명 모두를 그 아버지인 선관위 사무차장, 사무총장 이분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시선관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셀프 결제를 통해 가지고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내서 170일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조직이 이렇게 느슨합니까?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 한 번 딱 감사를 했을 뿐인데 경력 경쟁 채용에서만 800여 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고요. 27명이나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비리가 있지만 선관위의 이런 비리는 사실 이게 지금 한 10년, 15년 전에도 잘 없던 비리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외부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이게 다 지금 개선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선관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려다만 헌법기관 또 헌법상의 독립성을 스스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외부 통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그 2012년도에 만들어진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본 사실 있습니까? 영화 자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뭐 어떤 건 알고 계시죠? 네, K값 뭐 예. 조작한다는 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이고 김어준 씨가 4년에 걸쳐서 만들어서 영화관에 상영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1시간 넘게 중앙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미비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인데 내용 한번 점검 안 해보셨습니까? 그분 자체가 이제 허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허위라고 생각을 했고, 김어준 씨가 그러면 약간 극우 세력인가요? 그때는 반대적인 그 부분이었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내용과 비슷해요. 개표보다 언론 발표가 먼저 하는 등 이상한 사례가 2,500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그 2,500건이 짜잘짜잘하게 보면은 어떤 것들은 오해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뉴얼 같은 게 잘못되어 있어서 오해를 초래한 측면도 있는데 그 문제점도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 선거 부정백서를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 주장에 따르면 자동 개표 분류기가 해킹될 수 있다. 또 미분류 표 중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 승률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통계적으로 번개 2번 맞을 확률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것이 부정선거가 아니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좀 자세히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김어준 씨가 저 플랜에서 주장했었던 이제 종전의 부분. 그때 대부분의 얘기는 이제 전산 조작의 저 가능성을 비추면서 K값으로 보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이제 그 선거 소송이나 그다음에 그거 관련한 그 형사 소송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 다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 처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